여러분, 손으로 만지는 것만으로 우리 몸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촉진이라는 게요, 그냥 단순히 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지도를 읽어내는 아주 정교한 기술이거든요. 자, 오늘 저랑 같이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숙련된 치료사분이 아픈 곳을 딱 짚어냈을 때, 어떻게 아셨지? 하면서 거의 마법처럼 느껴졌던 순간이요? 대체 그분들은 어떻게 손끝만으로 우리 몸의 문제를 정확히 알아내는 걸까요? 네, 그 비밀은요, 사실 마법이 아닙니다. 바로 인체 해부학이라는 아주 정밀한 지도, 그리고 그 지도를 읽어내는 촉진이라는 섬세한 기술, 이 합쳐진 결과물이죠. 자, 지금부터 그 지도를 함께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몸의 핵심 통신망이자 배송 시스템, 바로 신경계, 심혈관계, 그리고 림프계부터 살펴볼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얽혀서 작동하는지 아는 것, 이게 바로 촉진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경계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뇌와 척수로 이루어진 중추신경계. 여긴 말 그대로 모든 정보를 처리하고 명령을 내리는 총사령부 같은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온몸으로 쫙 뻗어나간 말초신경계는 신호를 전달하는 데이터 케이블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재밌는 게 이 자율신경계인데요. 우리가 막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몸을 조절해 주잖아요. 교감신경이 위기 상황에서 몸을 확 깨우는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한다면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몸을 푹 쉬게 하고 회복시키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엔 혈액이 다니는 길, 혈관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혈관벽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바로 근육으로 된 요 중간막입니다. 이 층이 혈관의 직경, 그러니까 두께를 조절해서 혈압과 혈류를 관리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동맥은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압력을 견뎌야 하니까 벽이 엄청 두껍고 탄력적이에요. 반면에 정맥은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내야 하잖아요. 근데 압력이 낮아서 자칫하면 피가 거꾸로 흐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일종의 역류 방지 밸브, 즉 판막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림프계입니다. 이게 좀 간과하기 쉬운데요. 사실 우리 몸에 하수 처리 시스템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조직에 남은 찌꺼기나 액체를 회수해서 붓기를 막아주고 또 림프절에서는 세균 같은 침입자들을 걸러내는 중요한 면역 기능까지 담당하죠. 자, 이렇게 우리 몸의 지도를 대략적으로 이해했으니까 이제 실제로 그 지도를 읽는 방법인 촉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촉진은요, 그냥 만지는 게 아니에요. 존중을 바탕으로 한 아주 정교한 소통 기술입니다. 효과적인 촉진을 하려면요, 이 준비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손을 깨끗하고 따뜻하게 하고 환자가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환자가 여기 아파요 라고 말한 부위는요, 무조건 가장 마지막에 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건드리면 긴장해서 다른 부위 평가가 어려워지거든요. 촉진이라는 게 그냥 감으로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주 체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죠. 지금부터 그 4단계 과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1단계는 보기입니다. 일단 눈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양쪽을 비교하면서 어디가 부었는지, 색깔이 다른지 관찰하는 거죠. 그 다음 2단계는 표층 촉진. 피부 표면을 아주 가볍게 만져보면서 온도나 미세한 부종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고요. 3단계가 되어서야 비로소 심층 촉진, 즉 좀 더 깊게 눌러서 근육이나 뼈의 상태를 느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동적 촉진인데요. 환자에게 직접 움직여보라고 하면서 근육과 힘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파악하는 거죠. 이 순서, 그러니까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정적인 상태에서 동적인 상태로 가는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재밌는 건요, 우리 손의 각 부분마다 느끼는 감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조물을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손의 부위를 마치 도구를 바꿔 쓰듯이 사용해야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가장 예민한 손가락 끝은 전반적인 상태를 두루 살필 때 쓰고요. 엄지손가락은 트리거 포인트처럼 특정 지점을 깊게 누를 때 아주 유용하죠.
또 집게처럼 잡는 방식은 승모근 같은 큰 근육을 평가하기에 딱 좋고, 양손에 사용하는 건 한 손으로 딱 고정하고 다른 손으로 깊은 구조를 안정적으로 촉진할 때 효과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배운 것 같으니까 이걸 실제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임상에서 정말 흔하게 문제가 되는 어깨와 무릎, 이 두 구조물을 촉진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요, 바로 위팔두갈래근, 우리가 흔히 이두박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의 긴 힘줄입니다. 어깨 앞쪽이 아플 때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죠. 자,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환자의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리게 합니다. 그리고 위팔뼈 앞쪽에 톡 튀어나온 두 개의 뼈가 있는데 그 사이에 오목한 고랑을 손가락으로 찾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환자에게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이렇게 쓱 돌려보라고 하면 바로 그 고랑에서 힘줄이 팽팽하게 긴장되는 게 손끝으로 딱 느껴집니다. 바로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힘줄을 찾았다는 게 아니에요. 힘줄이 움직일 때 혹시 통증은 없는지, 드르륵 하는 마찰음이 느껴지진 않는지, 아니면 툭툭 걸리는 느낌이 있는지 손가락으로 듣는 겁니다. 이런 미세한 감각들이 바로 과사용이나 힘줄 자체에 손상이 생긴 건병증 같은 문제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자, 두 번째 예시는 무릎입니다. 특히 반월상 연골 손상 같은 걸 평가할 때 정말 기본이 되는 무릎 관절선 촉진법이에요. 이건 환자를 눕히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힘을 쭉 빼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무릎뼈 바로 아래에 있는 힘줄 양옆으로 움푹 들어간 부위가 있거든요. 거기가 바로 관절선입니다. 그 선을 따라서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쭉 눌러보면서 어느 특정 부위에 통증이 집중되는지 확인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지금까지 촉진의 여러 기술들을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기술보다도 항상 우선되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안전이죠. 마지막으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안전 원칙 몇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 나온 상황들 있죠? 급성 염증이 심하거나 골절이 의심되거나 혈전이 있을 것 같을 때, 이럴 때는 절대로 강한 압력으로 깊게 촉진하면 안 됩니다. 환자의 상태를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3에서 4. 촉진을 할 때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 10점 만점에 3점에서 4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통증이 너무 심하면 환자가 자기도 모르게 근육에 힘을 꽉 주게 되거든요. 그럼 정확한 평가도 안 될 뿐더러 오히려 추가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촉진이라는 건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손끝으로 듣는 향이입니다. 해부학적 지식과 정교한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에 대한 존중이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손은 그 어떤 최첨단 진단 장비보다도 섬세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여러분은 귀 기울일 준비가 되셨나요?